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현재 날짜 2022년 1월 18일이고요. 네, 오늘 하락장에서 성공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다시 한번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께서 어제 올려드린 이 영상 보시고 영상 내용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데 조금 목소리가 너무 울린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조금 이런 좀 교육 내용을 다시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녹화하게 됐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다면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하락장일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보유 종목 같은 경우에 하락 역시도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수가 하락장일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종목이 하락 나올 때 좀 이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 돌발 악재로 인한 하락인 건지요? 아니면은 글로벌 악재로 인한 하락인 건지, 아니면 국내 이벤트로 인한 하락인 건지 명확하게 체크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양대 지수 시장이죠. 이 양대 지수 시장의 매매 동향을 수시 체크하면서 외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포지션인지, 아니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인지, 아니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는지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하락장에서 상승 주도 섹터와 그리고 하락 주도 섹터를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요. 상승 주도 섹터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체크를 하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 내가 가진 종목 같은 경우가 상승 주도 섹터에 포함이 되는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인데 내 종목만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종목이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주도 섹터에 내 종목이 속하는 건지 하락 주도 섹터에 속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이 하락 주도 섹터에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섹터 자체가 부진하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돼서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보유 종목에 대한 매매 동향 및 분석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지수가 하락할 때는 실제로 마음 자체도 많이 막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수 하락장으로 마이너스 5%였는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수 약세장으로 인해서 지수가 마이너스 2% 까지면서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내 종목이 또 3%, 4% 정도 빠지면은 이틀 사이에 마이너스 8, 9%가 되는 거고, 실제로 뭐 100만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만원, 마이너스 9만원 같은 경우도 당연히 조금 심리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 주식으로 한 종목 들어갈 때 100만원 들어가시는 분들보다도 보통은 300만원, 뭐 400만원, 500만원 같이 이렇게 좀 크게, 보통 이렇게 좀 크게 한 몇백씩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마이너스 10%만 된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 30만 원이 금방 찍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이 많이 불편할 거고, 그리고 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의 조금 이야기들로 인해 가지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기회비용 이거 더 이상 아깝게 기회비용 날리지 말고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자, 이런 말도 듣다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한 조금 확신이라든지 매수할 때 그 확신 같은 경우는 봐도 예전 생각은 생각도 안 하고요,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 사서 손실 보는 경우가 좀 다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장일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매수한 이유라든지 조금 분석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서 불안하신 마음을 좀 다잡아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수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잃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평정심이랍니다. 평정심.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체크까지 해드렸는데요. 이 평정심 같은 경우는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잃지 않으셔야 어떤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먹을 때는 3% 먹는 게 아니라 먹을 때는 20%, 30% 먹고 잃을 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잃는 매매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최근에 시장에 좀 지수가 하락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분식 회계 의혹으로 인해 가지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이런 셀트리온 삼형제가 주가 약세 보이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가 크게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지난주 금요일 오늘의 특징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드팩토에서 식약처에서 임상 변경안을 불허하면서, 즉 매드팩토에서 식약처에 임상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식약처에서 임상 변경안 불허하면서 주가 자체가
그게 하한가 가까이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약세가 어떻게 보면 비가 왔는데 셀트리온으로 인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까지 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약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을 구성하는 조금 섹터 자체가요. 제약바이오가 60%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 가까이는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 섹터가 코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보통 섹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밀린다 하면은요 보통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크게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더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꿀팁이시니까는요 알아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가 공매도가 특히 심합니다. 근데 이런 두 가지 악재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하락 나오니까요 종목이 하락 나오니까는 당연히 공매도는 더욱더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은 여러분들 조금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는 음식이 금방 상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초파리 때문에 고생하죠. 초파리라든지 또는 모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것들 즉 공매도 이것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종목의 공매도가 좀 심하게 공매도 가 가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할 때, 즉 종목이 하락할 때 얘들은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이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 대차 잔고가 늘어나다 보니까는 당연히 악재가 해소돼서 주가가 상승 나올 때도 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요 공매도 요 나쁜 자식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 보통 어떤 한 이슈에 의해 가지고 좀 시장이 상승 나올 때는 굉장히 조금 무지막지하게 상승 나오기도 합니다. 보통 뭐 아주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뭐 50%, 60% 크게 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금리 인상이라든지요, 또는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양적 긴축이라는 이 키워드에서는 대체적으로 약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될 때는 보통은 주식시장이 자금 같은 경우가 이탈이 되잖아요. 이탈되다 보고 이탈돼서 채권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는 안전자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수가 약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수가 약세 나올 때 주식시장에서 고평가 섹터로 분류가 되는 그런 섹터 같은 경우가 크게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고평가 섹터로 분류가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실적이라든지요. 삼성전자의 핸드폰처럼 삼성전자가 직접 제품을 만든 뭐 핸드폰이나 눈에 보이는 상품처럼 눈에 보이는 상품 가지고 이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 나온 거라서 보통 실적 같은 경우도 부실한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한마디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고평가 섹터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고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이런 키워드가 부각될 때는 섹터 자체가 더 약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 이벤트 등으로 인해서 조금 방산 섹터가 시장에서 상승 나오면서 지수가 더 약세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발언 속도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기준금리를 1.0%에서 0.25%를 인상해서 1.25%가 현재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인상 가능성도 시사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는 마이너스 통장 많은 직장인분들이 쓰고 계시죠. 이 마이너스 통장을 조금 연장하기 위해서 시중은행을 방문했는데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즉 이자를 5%로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기준금리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했다는 그런 뉴스도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카카오 오너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조금 하락 나오면서 NHN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하락이 나오면서 조금 지수가 더 약세를 보이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실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하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화장품 하면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2차전지 하면 에코프로 HN이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LG화학이라든지요. 이런 조금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죠. 보통 시총 상위 회사가 주가가 하락 나오면은 그 밑에 연결되어 있는 그 밑에 섹터에 연결되어 있는 소부장 같은 중소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주가 약세 보일 때 보통은 백신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거나 그리고 제약바이오사들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매드팩토 같은 경우가 임상 변경안이 불어됐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임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
네, 임상을 잘 진행하고 있는 오스코텍이라든지요. 그 외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내 이벤트를 조금 확인해 봤으니까는요. 국외 이벤트, 해외 이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연일 시사를 하고 있고요. 양적 완화, 2020년과 2021년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가지고 크게 조금 상승해 있는 이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양적 긴축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고, 연준의 좀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 같은 경우를 올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고평가 섹터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는 섹터들입니다. 보통 비트코인이라든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고평가 섹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섹터 자체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나오다 보니까는 시장 상황에서는 NFT 섹터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었던 서울 옥션이라든지 다날이라든지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미국이랑 영국 중심으로 연일 신규 확진자가 80만 명 가까이 나오면서 미국 경제의 좀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국외 이벤트랑 국내 이벤트 등이 계속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이든 우리나라 시장이든 변동성 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조금 상승 모멘텀이 조금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다 보니까는 지수가 계속 하락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해야 될 거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매매 동향을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가 시장 종합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시장 종합 화면에서 일부 화면을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0200이라는 단축키만 입력하셔도 이런 화면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1월 17일 종가 시장 종합 화면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고,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같은 경우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매매 동향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같은 경우가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에서 얼마나 팔아 제꼈고, 개인이 또 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한 포지션을 얼마나 또 받쳐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종합적인 시장 상황을 체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 자체가 좋지 않으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2018년에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배우 주연 김혜수랑 유아인이 나왔던 이런 국가부도의 날만 본다 하더라도 우리 IMF 외환위기 실제 겪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뉴스로라도 간접 체험을 했을 거고 실제 겪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이때 당시에도 원화 가치는 계속 쭉 끝없이 하락했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 달러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런 아나바다 운동도 했었고, 지금 전국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도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는 세계 공용 화폐 가치로 쓰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시장에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중에 환율 금리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거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락장에서 상승 주도 sek터와 하락 주도 섹터를 꼭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상승 주도 섹터와 하락 주도 섹터를 체크하시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이 주린이집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 영상을 보시면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상승 나온 종목과 그리고 하락 나온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 나온 종목이 있다면 왜 상승이 나왔는지, 하락 나온 종목이 있다면 왜 하락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전체적으로 좀 짚어드리는 이런 영상이니까요. 꼭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주도 섹터가 그날 시장의 주도 섹터와 약세 섹터가 어떤 건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 내가 가진 종목이 약세 섹터에 해당되었는지 강세 섹터에 해당되었는데 더 상승 나오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매매 동향 및 분석을 한 번 더 리뷰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종목이 지금 현재 손실권이니까 이 종목을 팔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상승 보이는데 지금 내가 현재 있는 다른 무방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대성 파인텍 추천한다는데 요런 종목 들어가서 나도 손실 난 거 지금 해서 복구해볼까, 요 생각에 기존에 잘 가지고 계시는 종목을 매도해서 다른 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열의 9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점 섹터
내가 가진 종목도 멀쩡한데 다른 종목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손실 복구하려고 보통 다른 종목으로 건너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열에 9 손실이면 손실입니다. 보통 대성 파이틱 같은 경우도 상승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모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나오고 나서부터 대성 파이텍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점에 추격 매수하시는 분이 열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지수가 좀 약세장일 때는 부실기업 매수한 것만 아니면은요, 동전주라든지 재무가 너무 형편없는 진화인제약 같은 부실기업 매수한 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오히려 보통 신규 종목을 매수해서 추가 리스크 노출되는 것보다도 기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하거나 비중을 더 늘려주시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지수 반등 나올 때 당연히 눌림 섹터에 있는 종목들부터 그동안 지수가 약세 보일 때 상승 나왔던 sektor보다도 지수가 눌림 나올 때 지수가 하락 나올 때 눌림 나왔던 섹터가 지수가 반등 나올 때는 보통 상승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상승 나올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비 올 때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요. 보통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요. 아니면 눈이 폭설이 내릴 때요. 여러분들 보통 차 가지고 밖에 나가십니까? 아니죠. 뭐 보통 집에 있기 지루하다고 해가지고 나 잠깐 나가가지고 좀 놀다 와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통 집 안에 있지 보통 집 밖에 나가지 않잖아요. 태풍이라든지 폭설이 내릴 때요.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주식시장이 같은 경우가 안 좋을 때는 몸을 웅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영원한 저점도 영원한 바닥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보유 종목에 대한 리뷰 항상 해드리고 방송 말고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유 종목에 대한 리뷰도 항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불안한 마음 다 잡아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도 이렇게 추천 사유에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꼭 이런 부분도 돋보기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평정심 유지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지 쓰듯이 썼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주식은 인생 그리고 야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의 심리, 즉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시장이 주식시장이고요. 그리고 일단 주식시장에서 수많은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보 가운데서는 맞는 정보, 즉 정확한 정보로 주식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상승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보에 어둡다면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보통은 수익보다 손실 볼 가능성이 큰 시장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롭고 야생의 시장일 수밖에 없는 게 또 주식시장이고요.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도박과 같은 투기로 시작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금리가 계속 낮다 보고 제로금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펀드의 간접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수익률이 펀드의 간접 투자라든지 은행의 정기 적금보다도 이자가 굉장히 낮고 수익도 낮다 보니까는 실제로 주변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내고 싶어 해서 조금 시작하신 분들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투자 금액 같은 경우는 각자 서로 상이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씩 다 최근에 통화를 해봤는데 보통 투자 금액 같은 경우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천에서 1억 정도고 보통은 500에서 1000 정도고 진짜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재미삼아서 그냥 100만원, 200만원 정도 가지고 시작을 하신다고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금액은 서로 다르고 투자하신 기간은 달라도 제일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기 자신이며 그리고 조바심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당장 많은 분들께서 좀 수익에 급해가지고 고점에 상승하는 것을 좀 추격 매수해가지고 보통 3%에서 5% 차익 실현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 5% 먹는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급등주 매매를 계속하다 보면은 분명 오를 때 매도 못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원숭이 같은 경우가 나무를 계속 잘 타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타다가 계속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매매가 근데 좀 반복되다 보면은 당연히 분석 없는 매매를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매도 못하게
되면 수익이 손실로 바뀌고 20% 되는 경우가 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20%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게 좀 이 순간부터는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장 다른 종목 사가지고 손실을 메꿔야겠다 이런 생각에 매매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손실은 늘어나고요. 네, 또 그리고 주식 거래세, 증권 매매 거래세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분석 없는 매매하는 게 조금 몸 안에 습관이 되다 보니까는 동전주라든지 부실기업 같은 매매하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계좌 백화점이 아니고 다이소가 됩니다. 보통 계좌 백화점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선 절대 싼 물건이라든지 가치 없는 물건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계좌 다이소 같은 경우는 보통 주가가 낮은 다이소가 우리가 가격이 낮은 좀 생활용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다이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에는 주식 계좌 안에 거래 정지 종목이라든지 진화인제약 같은 관리 종목 같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일단 제가 주식을 좀 인생이랑 조금 크게 다르지 않다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인생을 좀 살다 보면은 좋은 일보단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여태 좋은 일보단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았고 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포기하는 것보단 저 스스로가 좀 참고 인내하고 후회를 도모하니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면 또 후회 안 좋았던 기억은 좀 추억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인생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 라이프 자체가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 많은 분들께서도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았을 거고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포기하기보단 참고 인내하고 또 후회를 도모하면은 좋은 일이 생겼고 또 후회 안 좋았던 기억은 추억으로 많이 바뀌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주식 투자하는 여러분들 또한 절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본인들 즉 회원님들 즉 개인 투자자분들 스스로가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하고 모두 이런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모두 하고 종목을 매수했다 하더라도요. 글로벌 이슈 상황에 따라서 지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은 회사의 모멘텀과 상관없이 지수 하락은 주가는 역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이 2% 빠질 때는 삼성전자도 2% 가까이 빠지고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절대 지수 하락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상승 나오는 종목보단 하락 나오는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면서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지수 하락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지수 바닥도 없고 저점도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선 신규 종목을 매수해서 추가 리스크 노출되는 것보다는 노출되거나 또는 급등하는 것을 좀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서 좀 제일 어려운 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저점을 판단하는 거와 고점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워렌 버핏 또한 못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한 주식을 매매할 때 10년을 보고 10년 동안 매매한 회사를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도 유나이티드 항공 손절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3일이라든지 휴마시스라든지 마인즈랩이라든지 그 외 대원화성이라든지요, 우원 시스템이라든지 바이오니아라든지 이런 게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 드리고 나서 주가가 10% 15% 더 올라갔어도 시장 변동성 확대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5% 7%권에서 안전하게 수익권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포트는 여러분들께서 6종목 미만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조금 꾸준한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포트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많은 분들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분 같은 경우가 투자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보유 종목 개수를 제가 여쭤보니까는 종목이 30개에서 40개 정도 된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들 중에서 조금 어떤 섹터에 많이 물렸습니까 하니까는 보통 현대차랑 만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소재 관련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자동차 부품 소재 섹터 중에서 현대차 그리고 만도 한원 시스템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통 이때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들 크게 세 가지 종목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2021년 이맘때 애플카 수혜주로 해가지고 현대나 또는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때 물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6종목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네, 좀 꾸준한 수익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포트고요. 6종목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보통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네, 기회비용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가진 건강한 회사, 명품 회사를 팔고 다른 주식을 사가지고 손실 보는 경우, 이러다 보니까 종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실기업만 매수하신 건 아니라면요, 지수 하락장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으로 지수 반등장에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수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의 좀 소중한 돈, 네, 꼭 지키시기 위해서는 아래 어구도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라도 좀 잘 해주셔가지고요. 절대로 이 평정심 같은 경우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평정심을 잃느냐, 아니면 평정심을 유지하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잃는다, 이런 부분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영상을 한 번 더 올려드렸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제 목소리가 좀 울린다, 제 목소리가 또 이중으로 들린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네,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다시 울리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네, 영상이 한 조금 25분 정도 어제보다 더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네, 본 영상 보시면서 지수 하락장에서 또는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갖춰야 되는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복귀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웅 전차남이었고요. 네, 항상 리딩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